그러면 제3자의 원고 적격 22번 테마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자의 원고 적격은 가장 원고 적격에서 자주 출제되는 테마예요. 아까 시작할 때 같이 살폈던 표를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침익 처분의 발령 거부 상대방 제3자 이거를 외우기가 어려워서 침, 발, 방 이렇게 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8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원칙은 침익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상대방 이론에 의해서 당연히 원고 적격 인정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될 수도 있는 경우가 2번, 4번, 6번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타도 따져볼 만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경원자, 경업자, 인근 주민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일단 이런 그 제3자의 원고 적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처분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가 예외적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야 될 법률상 이익을 갖는 경우가 있다. 특히 침익적 제3자효를 가지는 복효적 행정행위가 그렇다라고 하는데, 당사자에겐 수익적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침익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행정행위, 처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아래서 이제 살피는데, 경업자, 경원자, 인근 주민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올 거예요. 경업자는 경쟁업자죠. 그래서 경업자들이 소송을 많이 실제로 제기를 합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 신규 허가를 이미 받아서 시외버스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한테 신규 업자의 진입은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업자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기에 대한 처분이 아니에요. 신규 업자에 대한테 시외버스 영업 허가를 내줬습니다. 수익적 처분이죠. 하지만 기존 업자 입장에서는요, 자기한테 침익적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효적 행위에 대해서는 나는 권리 침해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에 뛰어드는 겁니다. 판례 태도예요. 일반적으로 기존 업자가 특허 기업인 경우에는 특허로 받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보아서 경업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기존 업자가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 반사적 이익이다, 그러니까 원고 적격이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단 말입니다. 특허와 허가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존 특허업자에게 끼어든 신규 업자는 기존 업자한테 소송을 당해야 하는데, 기존 허가업자에게 뛰어든 신규 업자는 소송을 안 당해도 되잖아요. 그 차이는 특허와 허가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허가와 특허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허가와 특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허는 아주 특별히 인정해 주는 거예요. 허가는 원래 할 수 있는 일인데 상대적으로 금지를 했다가 그때그때 봐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의 개념을 외워서 적어주시면 답안지를 쓰시는데 무리가 없어요. 원래부터 자유권 권리의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해서 공익상의 이유로 해서 특별히 시민에게, 사인에게 그러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게 특허예요. 허가는 원래 자유권에 의한 허용 영역이에요. 하지만 위험 방지를 위해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적 금지가 걸려 있다가 그때그때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풀어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식품 영업 허가 이런 거요. 음식 장사하는 거 당연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불량식품 만들고 뭐 평창에서 뭐 노로바이러스 묻혀서 팔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일단은 예방적으로 금지를 해뒀다가 일정한 수준의 시설 위생 설비를 완비하면 그때그때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허가라고 합니다. 큰 차이는 원래부터 자유권의 영역이었던 것은 허가고요. 원래는 그런 게 개인의 권리가 아니었던 경우, 예를 들면 휴대전화 사업자가 그 뭐 광역대 전파 광대역 전파 사용 이용권 이런 거는 원래부터 우리의 권리였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진보에 의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었던 특별한 활용 가능성을 공익적 목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통신 사업,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특정한 업자에게 주는 겁니다. 활용권을 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특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허가업자에 대해서 허가업자인 경업자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데 특허업자인 경업자에 대해서 원고 적격을 인정한다고요. 이제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 그 검토를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독일식 공권론에 의해서 얘기를 하면 돼요. 이 판례를 먼저 소개를 해야 되겠죠. 특허, 특허의 특허라는 행정행위의 근거 규범은 행정청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왜냐하면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행정행위라고 했었잖아요. 특허의 근거 규범이 행정청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그것이 사인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사익보호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사인에게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잘 모를 때 도대체 판례를 소개하고 나서 판례가 그러니까 그렇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주관적 공권론은 우리 모든 학자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논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답안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돼요. 판례를 소개한 다음에 특허의 근거 규범이 행정청의 강행 의무를 부과하고 사익보호 목적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생략된 말은 당사자에게 주관적 공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주관적 공권의 침해 주장을 함으로써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특허의 근거 규범이 행정청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해석상 사익보호 목적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고요. 경원자 소송입니다. 경원자 소송은 경업자 소송과 달라요. 수인의 신청을 받아서 일부에 대해서만 허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검사 임용 처분, 검사 임용 신청을 하는 사람 모두 검사 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원자 소송은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을 때 그때 한 사람만 허가, 임용 이런 처분이 있었을 경우에 벌어지는 소송이에요. 판례 태도입니다.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는 경우 이게 개념 표준입니다. 경업자와 경쟁자, 경업자와 경원자 소송은 이걸로 바뀌어요. 이걸로 구별돼요.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경원자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가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직접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접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면 원고 적격 없다고 그랬죠. 하지만 이 경우는 다릅니다. 직접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지만 해당 행정작용의 특성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허가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된다고요. 일종의 거부 처분으로 자동 거부 처분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고 적격을 인정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논점상 배점이 너무 커요. 그럼 논증해야 되겠습니다. 판례를 소개한 다음 판례가 된다니까 나도 될 것 같아. 너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단 경원자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나서 해당 허가에 이번 특허가 아니니까요. 해당 행정행위의 근거 범죄 여기서 행정행위는 경원자 관계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사연에 대해서 거부 처분의 실질이 있죠. 경원자 관계에서는 누군가 직접 상대방에 대한 행정 처분은 제3자인 원고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 귀결돼요. 이치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거부 처분의 근거 규정, 달리 말해서 해당 허가 처분의 근거 규정이 강행 법규로서의 강행성이 있고 사익보호 목적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논증하시면 된다고요. 우리의 원고 적격, 그러니까 주관적 공권 이론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쓰일 수 있는 학설입니다.